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일단 최근의 시장 흐름 대비해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0.45%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620선은 일단 지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코스닥은 방심하긴 이릅니다. 줄줄이 떨어지는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대형주로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 등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IT 대형주로 외국인 매도도 함께 출회되고 있어서 완연하게 증시가 이제 바닥이다,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역부족이죠. 오늘의 움직임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 1시간이 아니네요. 23분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고민하면서 포트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네, 500만 원 실질적인 포트 운영 전략을 보여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박앵커의 올백. 현재로서는 포트 금액이 조금 많이 줄어서 360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엔 3종목이 있고요. 이러한 포트 현재 상황 들여다보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좀 의미가 있는 게요. 포트에 현재 3종목 있습니다. 3종목 중에 2종목이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이고 한 종목이 바로 권 대리님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간 사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서울반도체나 일진머티리얼즈 매도하자라는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듣고 움직이고 싶어서 오늘은 일단 이 두 분에게 전적으로 좀 포트를 의지해가는 시간으로 맡겨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김진경 팀장님께서 굉장히 일찍 와 계셨어요. 팀장님께서 근심 어린 얼굴로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면서 시장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반등은 사실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반등인가요, 코스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너무 급반등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오늘장도 뭐 역시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길게 추세적으로 좀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글로벌 증시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너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 자체는 좀 힘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의 경우도 장중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더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번 주 다음 주만이라도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은 좀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점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대리님의 의견도 좀 동일하신지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요? 시장은 이제 거의 이제 좀 마무리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투매에 나오는 걸로 좀 수급적으로 보자면 이제 개인이 지금 영업일수로 5거래 중 동안에 약 한 2조 원 가량 매도를 했다고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양상들은 이제 그 개인들이 더 이상 뭐 이제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지수에 대한 공포 이런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현물 시장에서는 3천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800억 원의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이 급락장에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코스닥은 600선이 붕괴가 되면 580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러한 그 추측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11월 6일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한 그 다음 주면은 옵션 만기가 도래를 하겠죠. 이런 그 이슈들이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장이 한번 다시 돌아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구장창 지금 연속 거래일째 팔고 있는 상황.
상황이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소폭이나마 500억에서 1,000억 원 가까이 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그 수급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장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막바지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PBR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PBR이 이제 0.8배 초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한 1,800, 1,950선, 그러니까 1,900선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지수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IMF 당시에도 60개월 선을 붕괴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온 경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월봉 기준으로 60개월 선을 터치를 하고 밑으로 밑골이 달면서 올라온 경험 이런 그 양상들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시스템 위기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단순히 무역 분쟁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빌미로 해서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2020년까지는 한번 상승장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투자의 격기, 그러니까 매수 시기는 아마도 한 11월 1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 2020년에는 상승장이 뭐 다시 올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지금 2018년도잖아요. 2020년까지 상승장이 2020 있는데 년까지. 거기에서 조정이 한번 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스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대리님이 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 해가지고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럼 제가 뭐 그때를 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포트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기본 지금 종목들 보면은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나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하고 밑꼬리를 밑에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상 50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기존 포트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고 과연 그 개인 투매가 며칠째 계속될 건지는 계속적으로 그 하루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 가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이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한 뒤에 그 뒤에 나서 이제 종목을 새롭게 편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 포트는 현대엘리베이터, 일진머티리얼즈, 서울반도체 모두 다 손실 구간입니다. 서울반도체는 10%, 일진머티리얼즈 18%, 현대엘리베이터는 20% 정도예요. 일단 건대리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진경 팀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이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팀장님의 종목이라서요. 네,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종목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문제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장 분위기로 해서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는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시장 자체가 뭐 V자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완만하게 좀 지지 라인을 다지고 좀 더 투자 심리 자체도 서서히 완화가 된다면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조금 이런 그 공포장 분위기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이제 뭐 견고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물론 시장 때문에 좀 하락한 상황인 듯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일봉상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기간에서는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좀 매도라는 것보다 일단 이 고비를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남북기업주들이 급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소폭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크게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의 경우도 워낙에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만큼 조금 반등 시대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일진멀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곱전돼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결국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이 시기는 좀 견뎌야 할 구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공포심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차례의 어떤 좀 힘든 시간을 좀 참고 견디셔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좀 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트 그대로 저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오늘 일단 비어둔 자리를 좀 채워넣을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각각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곧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권홍섭 대리님은 KTNG고요. 김진경 팀장님은 만도입니다. 용감하세요. 만도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로 10% 급등 진행 중입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뭐 투자 의견을 목표가를 낮추는 것도 속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요. 수급도 좋습니다. 만도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완성차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도 만도를 보시는 이유가?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실적으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급작스럽게 우려감도 확대가 되고 있고 좀 폭락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만도에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오히려 회사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더 짧게 대응하자라는 생각에 가져왔었고요.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오늘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기업이 좋다, 실적이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투자 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대비해서 오늘 장은 그래도 비교적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는 시장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강하게 붙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낙폭과대된 상황에서도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특히나 연기금에서도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개인에서 조금 손절하는 좀 물량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또 고스란히 오늘자 외국인이 받아내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수급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 면에서 낙폭 과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도 이미 우려감이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는 바닥권에서 좀 짧게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제가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장에서는 21선을 회복하면서 또한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일단 목표가는 저는 좀 높게 제시해드리지 않고 61선 부근이 3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장에서는 좀 분위기에 따라서 좀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목표가 짧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에는 28,1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짧게 대응해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손절가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만도의 경우는 한 해 또 기술력을 강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ADAS라고 하는 그런 강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 안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한 차별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중국 사업에 대한 부진은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북미 지역이 회복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좀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3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를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부진한 부분들을 그래도 하나의 어떤 차별적인 전략으로 탈출구를 좀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보고 있고요. 요즘에 전장 제품 이렇게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 증가 예상이 되는 반면에 또 사업도 다각화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개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도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실적을 보여줬던 만큼 앞으로도 어떤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를 꾸준히 나타내 준다면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지켜봐도 좋을 기업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차트를 보고 있으면 좀 올라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장 한 1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쭉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만도 36,000원 이야기 해주셨어요. 만도에 대한 건대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건대리님의 종목으로 일단 갔다가 시간 남으면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KTNG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그래도 가장 방어적인? 네. 방어주로서 이제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내수주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KTNG가 그나마 좀 지금 현재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약 한 3,6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증권사가 이제 컨센서스 제시한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 2% 정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뭐 후행적으로 보는 상황이지만
KTNG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그 IR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유지하면서 작년 그 전년 대비해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감소한 수준의 이러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 상황들을 소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소통에 대한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컨센서스를 추정하지 못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레포트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이런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대상으로 해서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시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KTNG의 경우에는 그런 그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 부합했다는 측에서 수급이 기관 수급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동향 매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대한 매출이 부진한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그 보따리상이라든지 그리고 유통 관련된 재고 소진에 의해서 이런 그 3분기 정도는 쉬어가는 시즌으로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담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뭐 이제 다시는 KTNG 담배를 안 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환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 그리고 유통업체에 대한 재고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회복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동향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배당에 대한 지금 적기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12월 정도 되면은 배당락이 발생할 텐데 10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주당 거의 한 4,5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약 4.3%에서 4.5% 정도의 배당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장이 돌아서게 된다면 또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식도 한 12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수익을 노려볼 만도 하고요. 그리고 주가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주가적인 기술적 차트 흐름을 보자면 그 저가대죠. 한 9만 5천 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현재 이제 다시 한번 10만 원대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형 담배의 인기로 인해서 담배 매출에 대한 부진 그리고 정관장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5월달 이후에는 매출이 좀 추석 이후에는 감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런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 주가에 녹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하단 9만 5천 원 그리고 상단 12만 원 정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 지금 현재 뭐 하루 빼놓고는 뭐 15만 주, 뭐 지난 25일에는 10만 주씩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그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많이 올라가고 있는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배당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이렇게 한번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 대리님이 말씀을 워낙 빨리 해주셔서 래퍼건으로 등극했다라고 채팅창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건, 래퍼건 등극. 이게 시간이 좀 짧아지니까 마음이 급하시죠. 네. 그래도 권 대리님께서 랩을 해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시간 조금 확보가 됐어요. 김진경 팀장님, KTNG에 대한 의견 궁금하네요. 이렇게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괜히 이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에게 확실히 눈길이 가긴 해요. 그전이었으면 사실 안 쳐다봤을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막 급등해주고 이런 류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시장이 워낙에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시장 대비해서 둔감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KTNG도 마찬가지로 방어주로서의 좀 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에서는 사실 KTNG 같은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한 가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KTNG도 이제 수급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고 꾸준히 조금 그러니까 이탈이 되는 것보다는 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한 흐름을 봤을 때도 좀 KTNG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장에서는 이런 좀 방어주적인 종목도 굉장히 좀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KTNG 정도 담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 포트에 뭔가를 넣는다면 KTNG냐 만도냐 했을 때 김진경 팀장님은 KTNG요? 만약에 조금 짧게 단기로 대응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는 만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다, 아직 시장은 조금 무섭다, 편하게 좀 대응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KTNG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리님의 이 미묘한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건대리님이 자꾸 뭐 여쭤보면 옆에 분 종목 사라고 하시니까 오늘 어떤 종목이요? 만약에 산다면, 건대리님이 일시라면? 오늘 산다면요? 네. KTNG 사야죠. KTNG요? 네. 오늘은 제 종목을 얘기하겠습니다. 방어적인 매력을 안고 있는 KTNG, 오늘 장에서도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도 어찌 보면 뭐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은 최근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조금 고민스러운 오늘이네요. 그간 너무 포트에 변화를 주지 않았었어요. 물론 지난주에 삼성전자 매주는 팔았고 저팔고 나서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서 사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시장도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삼성전자의 이 올리는 주체가 외국인은 계속된 매도를 대응하고 있다는 건 일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고민스럽긴 한데요. 죄송해요. 마음이 좀 쫄보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못 살 것 같아요. 현재 포트 팔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심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종목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KTNG는 한껏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주시고요. 제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한 번은 쉬어가도 좋다.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또 쉬어가는 전략도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안에서도 또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앵커님 의견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쉴 때 좀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요즘이 그래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관망하고 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좀 초조하게 느껴지는 장인데요. 일단 오늘은 포트 세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으나 그간의 떨어진 점을 생각한다면 뭐 절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포트에 동력이 좀 돼줄 만한 종목을 담아가는 이 시간을 분명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좀 고민하면서 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힘든 시각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님 함께했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최종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저희 시장은 이 코스닥이 0.7%로 1% 가까이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 정도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만큼 오후장에 출렁임이 클 것 같진 않은 오늘인데요. 포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만큼 저 또한 이 진정성 담아서 포트 전략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쯤에 또 포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 시각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